살짝 그 수업 페이지 보시면서 보면은 일단 엔진엑스를 설치를 해줬고, 그쵸? 그다음 방화벽 같은 것도 껐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포트 포워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웹서버로 접속이 됐다라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도커 레지스트리, 도커 허브 얘기하면서 이제 도커 허브에는 엔진엑스라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고 뭐 제거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번 해봤는데, 자, 오늘 할 건 뭐냐면은, 자, 기존 시스템 필기는 안 해도 되고요. 기존 시스템 웹서버 엔진엑스 있죠, 그쵸? 이거를 웹서버를 제거할 거예요. 제거하고, 자, 도커 기반으로 엔진엑스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도커의 재시작 정책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 운영을 할 거예요. 그 요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기존에 설치된 엔진엑스를 끌 거고요. 그 다음에 인업을까지 해줬는데 비활성화 처리, 디저블 시켜줄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도커 기반 엔진엑스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도커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재시작 되게끔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하면 될까? 일단 기존에 엔진엑스를 우리가 설치됐던 엔진엑스를 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기존에 설치돼서 엔진엑스를 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먼저 해봐야겠죠.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엔진엑스 라고 했을 때 여기 액티브 상태라고 나오면 뭐예요? 현재 실행 중인 상태죠. 그쵸? 그래서 스탑, 그러면 엔진엑스가 현재 꺼져 있겠죠? 인액티브 상태.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가 재시작이 돼도 너 켜지면 안 돼 라고 해서 디저블 처리까지 해줄 겁니다. 디저블까지 해줬고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기존에 도커 런 했을 때, 자, 이거를 보시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도커 호스트, 그러니까 센토스가 우리가 이 기기가 재부팅이 될 때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게끔 리스타트 always라고 나오죠. 그리고 재부팅 돼도 이 도커 컨테이너 내부의 파일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아마 이걸 했을 거야. 자, 메모장 열었을 때 막 관리 작업으로 실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열기 눌러서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여기서 드라이버스에 etc 에서 모든 파일에 호스트라고 하는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요거 어떤 거 기억나시죠? 사이펀.com. 자,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80이라고 하는 포트는 그러니까 CentOS,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설정해놓은 IP 있죠? 192. 지금 뭐지? 이거는 잠깐만 IP 192.168.100.24. 우리가 이제 요 설정을 요거를 실행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고, 이렇게 실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지를 일단 도커 런이 이제 실행인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찾아서 가져오죠. 엔진엑스 레이티스트라고 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가져와서 알아서 설치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이트 .com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hello welcome to nginx라고 나오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윈도우에서 우리 호스트 파일에다가 혹시 호스트 파일에 적어도 이제
사이트 1.com의 IP를 아냐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호스트 파일에서 사이트 1.com의 IP가 뭐 192.168.100.24다 라고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IP로 HTTP 요청을 보내요. 그래서 그 IP는 도커 호스트의 IP이기 때문에 센토스 9의 우리 80 포트로 연결이 되고요. 80 포트는 특정 도커 게스트, 우리가 여기 네임이라고 하네요. 네임이라고 하는 거 옆에 nginx 언더바 1 있죠? 여기에 있는 80 포트랑 현재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nginx 언더바 1이라고 하는 얘는 80 포트와 연결되어 있는 nginx 데몬, 그러니까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게 요청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ginx가 응답을 생성을 해서 브라우저에게 전달을 해요. 응답자를 찾는 그 과정도 비슷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커 런 했을 때 도커 ps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게 컨테이너 아이디를 대고 이미지는 nginx 언더바 1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쭉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뭐 포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임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nginx 언더바 1 현재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목록이잖아요. 그렇죠? 도커 ps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이트 원점.com 했을 때 이제 접속이 잘 되면은 성공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도커 스탑이라고 한 다음에 nginx 언더바 1을 하게 되면은 자, 사이트 원점.com 이게 안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스탑이라고 하면은 뭐 얘를 끈다, 뭐 죽인다 이런 뜻은 아니고 잠깐 정지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nginx 언더바 1이라는 게 스타트가 됨과 동시에 site1.com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시 잘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냐? 안 들어가지? 잠깐만요. 뭐야? 안 들어가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아마 키 삭제해야 되는 건가? 이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왜 안 되지? 잠깐만요. 됐다. 이게 아마 왜 안 되는지는 일단 제가 수업 페이지에 써둘 테니까 이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일단 수업 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좀 적어 놓을게요. 잠시만요. 과정 설명도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까지 적어 놨어요. 일단 IP가 192.168.105.24네.
해놨습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기존에 설치된 엔진엑스를 끄고 비활성화 처리를 했고요. 도커 기반의 엔진엑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 이제 도커 런 했을 때 찾아와서 알아서 설치를 했죠. 그 모든 컨테이너가 도커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재시작되게끔 우리가 도커 런을 하면서 리스타트 always라는 거까지 옵션으로 주어서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자동으로 재시작이 되겠죠. 네, 이번에 이제 할 작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제목 느낌? 부제목 느낌으로 한번 좀 위랑 비슷하게 달아보면은 이제 우리가 볼륨이라는 거를 할 건데 볼륨이라는 거를 잡아 놓으면은 우리가 설령 컨테이너가 삭제가 되어도 해당 폴더의 내용은 유지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볼륨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도커에서 이제 볼륨이라는 거는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컴퓨터랑 이 컨테이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메커니즘 같은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컨테이너를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회용 컵에 음료인데, 자, 볼륨이 없을 때, 자, 컨테이너에 이렇게 음료 컵이 있어요. 일회용 컵에 음료가 들어있는데, 자, 음료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예요. 컵은 컨테이너예요. 자, 음료는 컵 안에만 있어요. 그렇죠? 컵을 버리면은 컨테이너 안에 있던 음료도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자, 데이터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컵 안에 음료가 들어있을 때 데이터를 백업해 놓기 위해서는 이 음료를 다른 곳에 옮겨 담고 버려야겠죠. 어. 근데 볼륨이 있을 때, 이게 볼륨이 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은 자, 우리가 컵 옆에다가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컵에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담아야 될 데이터, 내용 같은 것들을 외장 하드라고 하는 외장 하드의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저장을 하고 컵은 그 내용을 참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그러니까 컵을 갖다 버려도 우리가 볼륨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좀 보존이 된다라는 거죠. 안전하게. 그 다음에 새 컨테이너를 만들 때 이 외장 하드를 다시 연결만 하면은 볼륨을 다시 마운트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가 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볼륨의 이제 종류 중에서 바인드 마운트라는 건데 외장 하드가 아닌 사용자 컴퓨터의 특정 폴더를 우리가 컨테이너에 연결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볼륨을 사용할 때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데이터를 관리할 때 백업에 이제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영속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관리할 때 장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실습을 좀 하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령어. 요 명령어는 사실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뭐 안 따라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바꿔도 상관없지만 일단 처음에는 따라하세요. 여기 이제 mkdir 하고 이제 요 P를 해주게 되면은 요거 만들기 이전까지 얘네들을 싹 다 알아서 만들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커 프로젝트라고 하는 여기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들. 그다음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특정 컨테이너. 그 다음에 특정 컨테이너와 관련된 볼륨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일단 기존에 엔진엑스 언더바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삭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커 런 해서 실행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알아서 실행이 잘 되겠죠? 다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기존 거 삭제하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요거 콜론 표시 있죠? 콜론 표시 기준으로 좌측이
호스트에 대한 경로고요. 우측이 게스트 폴더의 경로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원래 만들어졌어야 할 내부의 파일들이 생성이 안 돼요. 자, 원래 만들어졌어야 될 파일들이 뭐냐면은 자, index.html과 같은 이런 파일들 비롯해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site1.com 하면은 안 들어가집니다. 안 들어가죠. 403 에러 나죠. 403 에러 또는 404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CD를 통해서 여기로 이동을 일단 우선 해야겠죠. 우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cho index.html 근데 여기에 ls를 해보면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죠. index.html 하면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설치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설치 귀찮으니까 에코를 통해서 h1 그다음에 스타일 그다음에 컬러는 뭐로 줄까? 블루 그다음에 헬로우 주고요. h1 이거 사실 HTML 태그라고 하는 건데 몰라도 돼요. index.html ls 하면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안 나왔던 거 있죠? 그 사이트와 그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com 하면은 이런 식으로 헬로 같은 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도커 rm f nx 언더바 1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도커 연결된 호스트 폴더에 경로하는 index.html 안에 내용은 유지가 되죠. 안에 안쪽에 있는 내용 데이터들은.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site1.com 이라고 해서 나올 건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땐 또 안 나와. 다시 실행을 해야만 나오는데 핵심은 뭐다? 그 안쪽에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볼륨 설정의 유무에 따른 작업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자, 볼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도커 exec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nx 언더바 1의 배시를 통해서 도커 컨테이너 안으로 접속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cd 유저 쉐어 그 다음에 nginx의 html 들어가서 L7 여기 index.html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내용을 적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백업 필요 여부 같은 경우에는 도커 컨테이너를 삭제하기 전에 지금 이 컨테이너 안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아까 RM 하게 되면은 삭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백업을 시켜놔야 돼. 근데 이제 볼륨이 있을 때는요 백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컨테이너를 삭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자 장단점 한번 설명할게요. 장점에 대해서. 자, 볼륨이 없을 때는 이제 설정 파일이나 웹페이지의 파일 같은 중요한 데이터가 컨테이너 이미지의 일부분에 또는 일부분의 내용 해당하는 내용 파일 이런 것들 또는 컨테이너 파일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데 컨테이너를 우리가 업데이트하거나 교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없을 때는. 근데 볼륨을 우리가 잡아놨을 때는 데이터는 호스트 폴더에 명확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자체를 우리가 뭐 만들고 중지하고 삭제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데이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있을 때랑 없을 때인데 우리가 지금 했던 페이지에서는 페이지에 수업 페이지에 올린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웹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할 때 컨테이너 내부에 접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호스트에서
호스트에 연결된 폴더에 있는 파일을 수정하면은 그 즉시 컨테이너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개발 같은 거 할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볼륨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행 환경의 역할만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보관이 돼서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요 작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올려놓겠습니다. 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작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얘기하시고 뭔 말인지 모르면은 그때도 질문을 하시면 된다. 들어가 설명을 한번 남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자, 도커 이미지에 대한 거는 설명을 했죠, 그죠? 컨테이너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설계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실행할 때 필요한 뭐 코드나 어떤 설정 같은 것들,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지다.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미지를 실행시키면은 그 실행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정적인 건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실행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된 컨테이너의 목록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도커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 이미지 같은 것들 있죠? 요게 이제 요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도커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도커 허브라는 곳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사실 우리가 만들 이미지를 이제 직접 도커 허브에서 가져오거나 혹은 내가 이제 만든 이미지 있죠? 도커 이미지를 이제 그곳에다가 올릴 수가 있어요. 도커 레지스트는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도커 런이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입니다. 도커 런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래서 그 중에 옵션이 있어요. D라고 하는 옵션은 이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뒤에서 실행된다라는 의미고요. P는 이제 포트와 관련된 명령어예요. 호스트 컴퓨터, 내 컴퓨터랑 내 컴퓨터의 포트랑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그 포트를 연결해서 이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아까와 같이 엔진엑스 언더바 1과 같이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 이제 좀 쉽게 이름을 지을 때 편한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된다.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을 설정하는 건데 이제 볼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까 설명해줬잖아요, 그렇죠? 왜 쓰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영속성 때문에 호스트와 컨테이너의 이제 그 폴더 아까 연결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해봤잖아요. 그 옵션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볼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이제 주기, 그러니까 독립적인 공간에서 데이터를 보존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우리가 설령 삭제가 된다라고 해도 호스트 폴더에는 그 데이터가 남아 있죠, 그렇죠? 아까 확인도 했고, 그 다음에 바인드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의 한 종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호스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용자 컴퓨터를 말해요. 그 사용자 컴퓨터의 특정 폴더를 컨테이너 내부 폴더에 직접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게 바인드 마운트다. 그 다음에 도커 관리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볼륨을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위에 바인드 마운트도 설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도커가 이제 호스트의 특정한 영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경로를 우리가 사실 따로 외우지 않아도 이 도커가 알아서 해준다. 이게 도커 관리 볼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방법에 대한. 자, 그 다음에 도커 파일.
자, 도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실습을 또 해볼 텐데, 도커 컴포즈 같은 걸로 해서, 자, 도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만, 예, 그러니까 즉, 나만의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미지 생성에 필요한 것들 있죠? 명령어들 같은 것들, 그거를 순서대로 작성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OS 기반으로 할 건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어떤 파일에 복사를 할지, 그런 내용들을 요 도커 파일 안쪽에다가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 있죠. 그거를 하나의 서비스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정의하고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아까 이제 설명을 했죠, 동무님께서. 자, 그래서 그 이제 웹 서비스, NGX랑 데이터베이스, MySQL 같은 것처럼 서로 연관이 된 컨테이너들을 우리가 한 번에 관리할 때 도커 컴포즈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실습을 할 거냐? 이제 엔진엑스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직접 커스텀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커 파일을 생성할 건데 그 도커 파일은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이미지를 쓸 건가,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내부 디렉토리를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있던 어떤 재료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도커 파일은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생성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썼던 nginx 언더바 1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걸로 실행을 했잖아요. 도커런을 통해서 그 컨테이너를 제거해서 진행을 할 거고, 즉 기존의 도커 컨테이너를 삭제한다라는 거예요. 그 볼륨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어서 볼륨도 다 삭제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커스텀 이미지를 생성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뭐 문제 제가 또 만들어 와서 그 문제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여러분들 사실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을 남겨드렸지만은 요거는 최대한 제가 쉽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